위고비에는 부작용도 상당한데요. 부작용으로는 문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살 빠지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살 빼는 집순이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요즘 엄청 핫한 위고비에 대해서인데요. 방시혁이랑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 인사들이 사용하면서 10kg 넘게 빠졌다고 해서 엄청 핫해진 약물 중 하나죠. 주사만 맞으면 살이 빠진다고? 야, 이걸 듣기만 하면 너무 부럽잖아요.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는 부작용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주사라니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살이 빠진다는 이야기만 듣고 당장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굳이 저에게 위고비를 추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알려준 부작용만 해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부작용보다 훨씬 더 심각하더라고요. 게다가 지금은 위고비가 국내에 들어온 지 꽤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각종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더라고요. 위고비는 한 달치만 해도 주사가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값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도 살을 제대로 못 빼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얻으면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위고비를 주사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장점과 부작용 모두 정리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본인이 위고비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위고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위고비는 세마글루티드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만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약은 GLP-1 수용체 작용제라고 불리는데요. GLP-1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의 일종이에요. 이 호르몬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나와서 우리 뇌에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이 호르몬은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고 배부른 느낌을 오래 유지하게 만들어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고비는 이 GLP-1 호르몬하고 비슷하게 작용을 해서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데요. 위고비가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방식은 이 GLP-1 수용체를 자극해서 뇌의 식욕 조절 중추에 작용해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위의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서 음식이 천천히 소화시키도록 만드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되고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러서 덜 먹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요. 위고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는 아주 빠르고 효과적인 체중 감량인데요. 실제로 임상시험에서는 위고비를 68주간 사용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체중의 15%를 감량했다고 해요. 이게 예를 들면 100kg인 사람은 1년 뒤에 15kg를 뺀다는 건데 와, 말로만 들으면 엄청나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주사를 맞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지는 위고비, 장점만 있을 순 없겠죠. 효과가 강력한 만큼 위고비에는 부작용도 상당한데요. 첫 번째 부작용은 위장관 문제예요.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과 설사, 또 변비 같은 위장관 문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소화를 늦추는 작용 때문에 위장관에 부담을 느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GLP-1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췌장에 작용을 해요. 췌장에서는 인슐린의 분비를 늘리고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췌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췌장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들보다 췌장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이러한 췌장염과 관련된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속이 좀 불편한 정도면 감수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보고된 더 심각한 부작용은 따로 있어요. 두 번째 부작용은 급성 췌장염, 담낭질환, 신장 문제, 그리고 갑상선암 등의 염증 및 암 위험성 증대의 위험입니다. 오한하리의 매직 피해 사적에 따르면 위고비의 사용 시 갑상선암의 확률이 50% 이상 올라갔다고 서술되어 있어요.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위고비는 다른 비만 치료제에 비해서 장폐색의 위험은 4배, 위무력증 위험은 3.6배, 췌장염의 위험은 9배나 더 높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약물에 의해서 살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도 없죠. 그리고 마지막 부작용으로는 세 번째, 요요 현상입니다. 위고비를 중단하면 요요 현상이 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위고비의 사용을 중단한 일부 환자들은 1년 만에 감량한 체중의 3분의 2를 다시 찌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체중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부작용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분당 서울대병원 최성희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위장관 증상은 무려 89%의 확률로 발생된다고 밝혔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다이어트 방법에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난 리고비 써볼래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리고비 같은 경우엔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사용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리고비 없이도 살을 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물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저희가 알고 있듯이 과일과 채소 같은 거 많이 먹으면서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적은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좋겠죠. 예를 들면 아침에 오트밀과 과일을 먹고 점심에는 샐러드와 닭가슴살을 먹는 식으로 식단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는 게 체중 감량에는 큰 도움이 돼요. 걷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주 3회에서 4회 30분 정도씩 해보는 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운동은 체중 감량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기분을 좋게 만드니까요. 이 외에도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보조제나 식이섬유 등이 있어요.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위에서 팽창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고, 천연 보조제는 식욕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을 주어요. 이런 보조제 같은 경우엔 리고비만큼 강력하진 않아요. 다만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식단이나 운동, 그리고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리고비 약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리고비는 체중 감량에는 효과적이지만 메스꺼움, 설사, 심지어 췌장염과 암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높은 기온뿐만 아니라 노유 현상까지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최근에 제 영상을 보고 개인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았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물론 제 지인분이시기도 했지만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유튜브 하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를 정리해줄 수 있는 동기가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